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1일 목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출석 먼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님 1등으로 오셨어요. 88TV. 네. 백조 부자님 오셨고요. 인도 부자님. 네. 부자 필명 괜찮은 것 같아. 외국 기업님. 그 다음에 NB님 오셨고요. 게스트분들 와 계십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네, 행복한 뜨은기님이 1등이세요. 네, 1바, 네, 1바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 오마이갓님, 날씨 너무 덥죠? 네, 날씨 이거 진짜, 오늘 선풍기를 드디어 틀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선풍기 없이 살았는데,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네, 날씨 무지 더운데,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최명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트초코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민트초코. 차도 민트초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민트초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런, 뭔가 좀 아시는 분인데, 네. 그냥 민트초코님 반가워요. 박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박선영님,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총알충전님 오셨고요. 이진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아마 근데 많이 참여 안 했다고 했는데 종목들을 많이도 올리셔가지고 다 찼을 것 같긴 하다. 네. 1번 에코바이오요. 네. 에코바이오. 자, 2번 잘릴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뜨은기님 거 해야지. 엑사이엔시. 네. 엑사이엔시 맞죠? 자, 3번은 포스코. 4번은 상하 프론테크. 지난번에 잘랐던 종목 같은데 이거 그죠? 네, 이번에 해드릴게요. 네, SL 자동차 지난번에 안 했나? 네, SL 뭔가 익숙한 종목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 그 다음에 7번 삼성전자 우선주가 먼저였네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8번. 네, 5억 이상님은 1등으로 오셨는데 잘렸어요. 종목을 먼저 쓰셔야 되는데, 네, 안 잘렸다. 안 잘렸다. 그 5억 이상님 것까지 CJ ENM까지요. 네, ENM까지. 네, 삼성전기 우선주가 잘렸습니다. 네, 잘렸네. 이진만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인사를 하지 마세요. 네. 인사하지 마시고 종목부터 올리세요. 그러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네, 종목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인사는 하지 마시고 네, 종목부터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시든 뭐 춤을 추시든 대화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안타깝게 종목 진단이 탁 잘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야기 좀 해드렸어요. 네. 종목 진단 방송은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9개의 종목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들기 위해서 꼭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9시 55분 정도에 오시면 방송이 열려 있을 겁니다. 54분부터 방송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55분 정도에 오셔서 인사하고 뭐고 간에 내가 붙고 싶은 종목 이름만 일단 던져!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흐름들을 느긋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9종목만 일단 진행이 됩니다. 뭐 시장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종목 진단 하면서 넘어가면 되지 뭐. 그죠?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했는데 오늘 만기일이라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테고 또 그동안 이제 성투사가 계속 과매수 국면이다, 단기적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안하셨던 분들 오늘이 정말 그날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추세가 바뀐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별로 걱정하시기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황적인 부분들 뭐 썰을 풀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하나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뉴스 하나하나, 이슈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썰들을 이렇게 풀었죠. 그러니까 방송할 때 보통 3시간 정도씩을 제가 시장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들이 못하고 있지만은, 네,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네. 그래서 시장 얘기를 하자 보면 끝이 없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직은 괜찮아. 그죠? 시장은 아직은 괜찮아. 우상향 흐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버스는 아직 서울에서 부산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저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네.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안 빠져가지고 조금, 네, 웃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정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매도한 가격대보다 더 아래쪽 들어왔죠. 현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네.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충분히 내려오면 다시 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금을 보유해야 되느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 종목을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인데, 종목을 팔거나 꼭 억지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슈가, 이격이 조금 벌어진 기업들, 그냥 단기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 정도면 됐어, 차익을 좀 챙겨야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차익 실현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뭐 따로 매매를 하지 않고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다가 100% 이상 수익 나면은 이렇게 원금만 빼서 재투자하고, 사실 이게 정석적인, 네, 팜 시스템이고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좀 트레이딩적인 요소로 좀 하실 분들은요, 30%, 50%, 60%뭐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는데 뭔가 조금 애매한데 싶을 때 매도를 좀 쳐줘야 되죠. 사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말로써 설명이 되진 않아요. 네, 아시겠지만 또 말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또 가서 이제 직접 적용하려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약간 좀 하시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겠죠. 네,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럴 때는 조정이었어, 이쯤 되면 조심해야 해, 사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생각에 들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뭐 교육이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강의해 주시는 분들에게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글쎄요, 뭐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전업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라 직장인이시기도 하고, 또 짬짬이 그냥 주식 시장에만 딱 그냥 올인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 혹시 전업 투자자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방송이 좀 잘 어울리지는 않죠. 근데 일단 트레이딩적인 부분들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 투자에 뭔가 조금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그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네,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자, 에코바이오 먼저 갈게요. 에코바이오. 이름이 벌써부터 상큼하다, 그죠? 네, 상큼해. 그래서 주가도 상큼하게 올라가는가 봐요. 일단 뭐 기업의 어떤 내용들이나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네, 상황만 보면 이 주식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뭐예요? 지난 3월달 급락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4월 말 5월달 초에 종목들 매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승 이후에
상승 이후에 횡보, 즉 이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유지를 시켜주는 횡보가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들 좀 사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뭐였냐면 수산중공업. 네. 수산중공업. 지금도 또 좋아지네요. 네. 이 수산중공업처럼 이렇게 횡보가 나가고 있다가 빵 튀는 거. 이것도 수익률이 단기간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즉, 빠르게 회복해서 내가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정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에코바이오가 지금 그런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강하게 잘 올라줬고요. 분위기도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격이 조금 벌어진 것에 대한 조정은 좀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선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겠는데, 기업가치 대충 훑어보니까 부채 비율 굉장히 낮아요. 유보율은 어때요? 1020. 뭐 나쁘지 않죠. 네. ROE가 13%. 오, 두 자리 숫자야. 괜찮죠. PBR은 1.28배. 괜찮죠. 퍼는 9배. 저평가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기업 내용도 훌륭하겠구나. 여기다가 뭐만 있으면 돼요? 재료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뉴스가 나온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쭉쭉 살펴보니까 요것도 저걸로 들어가나요? 테마가 에코바이오도 에코바이오. 얘는 근데 왜 지거가 없고 막 이상한 게 막 달려 있을까? 진짜 웃긴다 이거. 에코바이오도 수소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다. 응? 보면 알겠지만 일단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네. 이거는 특별히 없는 거고요. 맞네. 수소차 테마네요. 네. 바이오 가스 관련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네, 정책 수혜주로 엮입니다. 정책 수혜주는요, 정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단기적 조정이 나갈 수 있어요. 장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을 그냥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오히려 들어왔다가 이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겠죠. 데드크로스 시에는 매수가 아니라 관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달려질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에 지지가 만들어지고 골든크로스 다시 전환이 된다면 그 타이밍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홀딩을 유지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매수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빠르게 회복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적인 수혜로 엮인 모습이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진행을 통해서 520 이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당장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서 정책 수혜를 업고 길게 보세요. 아시겠죠? 네.
빠지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돌아설 때, 여기 머리카락이 꼈나? 왜 아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그럴 때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세요. 아까 뭘 쓰셨더라? 블루씨님이 해외 선물이 떡락 중인데 떡락. 네, 내일 조정 받나요? 네. 오늘 마감 시황을 좀 들어보시면은요, 수급에서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은 시장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되어 있긴 했었는데, 위태위태하기는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레버리지, 즉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수급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인버스 쪽이 우세하게 매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단기적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쪽에서의 불안감이 좀 커진 상태, 또는 해외 선물이 하락세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얻어맞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내일 시장 자체는 뭐 거기에 따른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폭락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악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신기하다거나 뭐 겁먹는다거나 위험하다거나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나오는 거지라는 것은 일단 많이 올라간 주식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빌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팔고 떠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조정이 나올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굉장히 세게 반등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신다라면 내일 뭐 해외 선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 네,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 근데 해외 선물이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조정이 우리나라도 일단은 아침부터 휘몰아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XINC예요. XINC 맞는데? 네. 자, XINC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네. 안 오른 종목도 내릴 땐 더 내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끝이 없어. 조정 나올 때 뭐 다 같이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도 한데 뭐. 그죠? 그렇게 치면은 올라간 주식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다 그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오른 종목이라고 해서 네.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보가 됐든 아니면 주가 상승폭이 약해서 지지선과 가까이 있는 종목들을 안 올라간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지선 근처에 있다 그러면 얘는 안 오른 주식이에요. 근데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뭐가 주가와 지지선과의 이격도가 커져 있다면 얘는 많이 오른 주식인 거죠. 이거를 하고 넘어가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네. 자, XINC 같은 경우는 저항에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저항대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500원대부터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빠르게 회복을 한 종목이고요. 뭐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독고다이 형태의 주식?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여기저기서 막 지원을 해주게 되면 더 많이 가고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네, 약간 그런 것에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수로서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몸소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까지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데드크로스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건 데드크로스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라면 주가는 1200원대까지도 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1200원 그러면 손절 매도가 얼마예요? 손절이
손실이 15% 지금 있는 것 같으면 한 12, 3% 나온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근데 어제 그저께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에서 20% 바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수를 했어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지. 네, 더러워요. 더럽다고.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막 치시는 분들 또는 기계적으로 걸어놓으신 분들, 로스컷 걸어놓으신 분들은 그냥 막 추풍낙엽이야. 막 쓰러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저항을 넘어갈 때 한 방에 뚫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 과정이 한 방에 뚫지 못하게 된다면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거치고 횡보를 거치고 다시 재상승이 나가고 그렇게 추세 전환을 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조정에 대한 부분이 엿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동 종목은 빠른 회복과 상승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의 추세는 빠른 회복 이후에 숨고르기 형태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라면 일단 단기적 조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조정이 당분간 진행되겠구나 생각해서 보유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단기적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안 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얻어맞고 시작하는 부분이라 수익률 좀 까먹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새롭게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그런 필요성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뭐가 있는데 뭐지? 뭐가 이렇게 자꾸 찌르지? 아, 오늘도 눈은 피곤하구나. 저 조명을 뭔가 저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눈이 편안한 조명. 요즘에는 그런 거 있던데. 눈이 편안한 조명. 가지고 그거 쓰면은 눈도 잘 보이고 눈도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런가 봐요. 눈이 편안한 조명. 지금 거는 LED가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확 땡겨가지고 오늘 모자를 써도 그냥 눈깔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그게 힘들 것 같아. 네, 바짝바짝 말라. 네. 자, 포스코 할게요. 포스코 BISCO 그거 DISCO 알아요? DISCO 이거 저기 춤추고 디스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자, 포스코 할게요. 포스코는 뭐죠? 철강입니다. 철강 대표주예요. 철강 대표주인데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신뢰하고 가장 볼 수 있는 부분들. 갑자기 웬 자?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눈에 좋다고 눈에 좋아서 잣을 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디스코 춤을 췄는데 갑자기 네 잣을 드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막 춤추고 있는데 잣 드세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네. 아 내가 일찌감치 알아봐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다행이네. 자 어쨌든 다시 종목 진단 갈게요. 네. 내가 너무 앞서갔어. 네. 자 철강이에요. 철강. 철강. 철강주인데 철강주는 언제 좋아요? 철강주. 철강주가 좋은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네, 끝났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은 안 받아요. 종목 진단은. 네. 신청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철강주. 철강주는 언제 좋을까? 철강주는 언제 좋을까? 네.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그죠? 맞아요. SOC. 겨울이요? 겨울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철강이 좋아지는 시기는 경기가 좋아질 때, 막 뭐 부양을 시켜줄 때, 아니면은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막 이럴 때거든요. 왜냐면 뭐 땅도 파고 다리도 만들고 뭐 집도 짓고 하려면 무조건 철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TV 방송에서 요 언저리였을 거예요. 요 언저리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는데 그냥 두세요. 지금 어차피 이놈은 많이 내려왔고 지금 정책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요, 추세는 그지 같아요. 추세는 하향세입니다. 근데 왜 2018년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좋을 수도 없어요. 근데 대신 2017년도 보니까 16년 17년도 보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주가가 잘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그지 같죠. 그지 같으니까 많이 내려갔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스코를 어떻게 봐야 될까? 나쁜 주식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뭐 너무나 한 많은 세월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줬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 이상의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포스코의 어떤 추세를 본다면 지금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락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주가가 뭐 변동성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21선 근처 18만 5천원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동안 나쁘게 봤다라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더 좋게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강주는 대체적으로 좋을 때 뭐가요?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우상향의 기대감 적용된 상승 추세 진행 중입니다. 완전하게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점이 2개, 고점이 2개 이상 나와서 상승 채널이 만들어진 이상 이 종목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경우 신규 매수가 괜찮긴 한데 언제 사야 될까요? 18만원 수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뭐라 하든 멈추세요 라고 하더라도 그냥 됐거든요 이러고 그냥 혼자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무시하면서 종목을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고점 21만원대 물렸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봐주시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네. 배를 많이 만들면 좋아지지 않느냐? 당연하죠. 배를 많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경기의 호전세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호전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배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 선순환이야. 뭐 직장인이 회사를 얻었어. 고용지표가 좋아졌어.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소득을 발생시켰어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막 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산 물건이 바로 어디 거예요? 어디 거야? 삼성 거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기업의 실적은 개인들의 소비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순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사이클 하나 가지고서 침체, 후퇴, 뭐 쇠퇴, 뭐 이런 식으로 정점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포스코는 네 긍정적이다. 네, 포기하지 말자, 매도하지 말자,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NB님, 네 이해 되셨죠? 네. 자, 상하 프론테크 갑니다. 아, 얘는 또 왜 이렇게 올랐어요? 얘는 또 뭔가 재료가 또 있구나. 수소산업 12조 원 투입을 하겠다. 이것도 전기차네요. 네, 수소 전기차, 수소차. 어디 볼게요. 근데 원래 기업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야? 매출은 확실히 늘긴 했어요. 네, 매출은 확실히 늘어나긴 했습니다. 3월달은 조금 줄었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매출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고요. 지금 늘어나긴 했고요.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지금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을 보셔도 됩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지금 보시면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형태의 마디로 들어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이런 형태의 마디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채널만 잘 긋고 이 흐름만 잘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다시 현금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또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요? 상승 추세일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에 너무 올랐죠. 단기에 너무 올랐어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뭐 대단한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좀 꺼림칙한 모양이 감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거요,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본다라면은 단기적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넘어선 자리잖아요. 네, 넘어선 자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린다라면 몸통의 절반 딱 잘라서 보세요. 몸통의 절반 여기요. 여기 몸통의 절반을 보게 되시면 위에 꼬리 다 잘라내고요. 네, 몸통의 절반만. 그러면 밑에가 더 우세한지 아니면 위에가 더 우세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2,000원 수군 그 정도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네, 정책적 테마도 있고요. 정책적 테마 플러스 실적의 증가
플러스 실제 주가의 상승, 이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에 너무 오른 상황이면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제법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 위에 양봉 깨고 내려가면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멀리 그렇게 처박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2만원 22만원을 손절 가격으로 정하시고 이탈이 되면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22만원 손절 가격으로 보고 거기까지는 조정받아도 괜찮아,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2만원이면 아니지, 뭐 지금 22만원이 왜 나왔어? 22,000원 22,000원요. 네, 22,000원. 으이씨, 22,000원 22,000원을 야이 손절 가격으로 정하시고 이탈이 되면 매도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네, 22,000원이 왜 나왔냐면 이게 지금 단기 급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통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네, 절반. 여기 22,000원, 여기 라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의 절반 정도가 깨질 때 이탈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조정이 깊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오시냐면 요 밑에까지요. 16,000원대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지지선 때는 18,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깨지게 되면 일단은 도피했다가 아래쪽 재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정책 테마이기는 한데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일단은 우리도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L 볼게요. SL. 아이고 오늘 더워, 그죠? 선풍기를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고, 선풍기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이크가 워낙 고성능이라 예전에 진짜 고감도 마이크를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려. 하 이런 것까지 막 그냥 귀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네, 그거 갖다 버린 적이 있어. SL 지금 정지인데, 네, 무엇이 궁금합니까? 외국 기업님. 이 지난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구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이라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갑자기요? 회계 처리 어떻게 위반했을까요? 네. 부채를 영업이익 과대 계상,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기도 하다. 영업이익 과대 계상했고 또 법인세 부채를 과대 계상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1조 원이 넘는, 시총 1조 원이 넘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뭐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테고요. 이게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죠? 운송 장비, 자동차 부품 맞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죠. 네, 화장 안 했어요. 네, 저는 화장 같은 거 안 합니다. 지금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개가 핥았어. 아까 개가 와서 핥았어. 우리 단풍이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핥아주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회계장부상에서의 어떤 계상이 있었다, 뭐 과대 계상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검찰 고발 됐다 하더라도 수정해주면 되거든요. 수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 실질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면 개선기간 명령 부여입니다. 요즘에는 상장 폐지가 바로 안 되고요. 개선기간을 줘요. 야, 니네 이거 수정해서 개선해라. 그럼 봐줄게.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따로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가 되더라도 뭐 아시죠? 그 뭐 분식회계라든지 뭐 회계장부의 어떤 그런 그 과대 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뭐 관계 없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은 억울했잖아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약간은 이제 좀 주춤거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그냥 거래 정지를 들어가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그지 같은 놈들 하죠. 그죠? 에이, 더러운 놈들 많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 기업 자체로는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망하지 않을 겁니다. 문 닫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래 정지 중이니까 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계장부의 과대계상, 회계장부의 과대계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죠. 저질러서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에 고발이 되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진행 중인 모습.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상폐가 되려면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기업은 자본 잠식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 폐지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까지. 네. 최악의 경우는 개선 기간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네, 보통은 1년 정도 주거든요. 이 1년 동안에 너의 거지 같은 부분들을, 네, 너희 기업이 지금 나쁘게 했었던 거 있지? 그런 것들 다 수정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그냥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버텨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네. 특별히 이게 문제를 삼아야 될 이유는 지금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과대 계상에 대한 부분들은 네, 미안합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자, LG노텍 볼게요. 야, 이것도 잘 간다. 요즘에 화학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업황이 전기전자인데 요건 조금 다른 전기전자일 텐데, 소재, 부품산업, 모바일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LED 사물 인터넷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얘가 화학이라고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세라믹 모듈 뭐 하여튼 뭐 네, 그쪽이 아니라면 많은 거지 뭐, 아닌 거지 뭐. 전기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차익 실현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죠? 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하게 리스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추세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게 되면 뭐 더 가지 않을까. 네, 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건 실적의 향상이 되는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신고가가 나왔고 지난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죠. 막판왕, 네, 끝판왕, 네, 막보 마지막 보스 막판왕입니다. 요걸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네, 기업이 요구하면 네, 그냥 뭐 넘기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주가는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상승 가도를 tas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전기, 전자, 부품 쪽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기전자 부품 쪽 사업인데 최근 수요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의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습니다. 주가 상승 속에서 네,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수주나 또는 물량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요. 대신 중장기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이평선을 잘 보시면 골든 크로스 전환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하고 지지선 근처에서, 왜 글씨가 자꾸 오타가 나. 따라서 안경을 다른 걸 좀 써봐야 되나? 여기 눈이, 선글라스. 이거 쓰면 잠깐은 편한데, 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지지선 근처에서, 지지선은 어디냐면 여기 13만원, 13만원, 14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을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반등은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만하긴 한데, 지금 라인 때는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약간 과열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조정이 언제 들어도 이상할 게 없거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말장 정도는 버텨보고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5일선 밑으로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61선 여기요. 이거 기관, 이게 색깔이, 가만있어봐. 61선 어디 갔냐? 여기요. 네. 색깔이 안 보였어. 그 61선이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일선, 21선, 61선. 이게 파란색이구나. 네. 파란색으로 안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도 없이 쭉 가셔도 되고요. 홀딩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시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자 좀 벗겨야 되겠다. 머리도 따갑네. 자, 일단 써놓을게요. 써놨네. 그죠? 반등을 따라가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는 따라가도 괜찮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지선만 보시면서 대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시간 없어. 빨리 해야지.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 진짜 이거 쓰니까 깝깝하고, 안 쓰니까 또 답답하고 막 그러네. 네. 진짜 루테인? 그거요? 한번 제가, 네, 추천해 주신 거 한번 찾아서 먹어보는지 뭐 해봐야 될 것 같다. 와, 이게 이렇게 눈이 부시냐? 꺼볼까? 에이씨. 방송 거의 끝나가니까 10분만 참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잘 보세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차익 실현을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요, 추세가 계속 강하게 가잖아요. 쭉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관점은 사실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네.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우선주든 1차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런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네. 우리는 올라온 것도 없이 겨우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홀드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른 건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 이격도 벌려놨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상당히 FM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 뭐 등등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고, 특히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주는 조정을 받는데 나는 조정 안 받을까? 사실 우선주와 본주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괴리율이 보통 75% 이 정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주가 만약에 10만원이다 그러면 우선주는 75,000원, 그 정도 범위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는요, 거의 비슷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뭐 일단 유지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던져야 되는 게, 나는 단기냐 장기냐거든요. 단기에 팔고 다시 살 것이다 생각되면은 매도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조정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그 조정이 그냥 얕은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뭐 한 53,000원, 52,000원까지 내려오는 작은 조정.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때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면 돼요. 네,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얼마 가지고 있냐면 44,000원. 44,000원. 그러니까 이거 샀다가 물렸다가 뭐 다시 또 움직임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평단가가 44,000원 맞춰진 거고요. 더 비싸게 또는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제가 걸고 있는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무조건 외국인들이 개입을 하거나 또는 기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하고는 좀 틀리게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는 거죠. 일단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만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말씀을 드려봤고요. 본주나 우선주나
모두 괜찮은 모습입니다.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으나, 네,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과하지 않게, 네, 살살 움직여 가고 있으니 아마도 후반부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와버리면 주가는 장기적 상승의 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네. 길게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배당 받으시고요. 우선 주니까 배당도 많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는 않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인데요. 팔아요. 파는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팔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다시 삽니다. 더 싼 가격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이긴 투자인데 종목 자체는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계속 놔둬버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빵 터지게 되면 팔아. 그 다음에 상황이 돌아서게 되면 다시 사. 이런 식으로. 뭐 부자번이 말씀하신 대로 스윙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스윙 치고는 또 기간이 긴 것도 있거든요. 막 몇 달씩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글쎄 뭐 딱히 정의 내리가 없어요. 잡탕찌개 같은 경우가 아니고 저는 부대찌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저는 부대찌개 되게 좋아하는데. 웹젠 갈게요. 웹젠 뭐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주들도 요즘에 잘 나가요. 네, 잘 나가.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긴 했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도 학교를 갔는데 화요일 날 딸랑 한 번 가고는 안 가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교실에 5명 출근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 등교 가지고 여기 앉고 띄엄띄엄 앉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칸막이까지 다 설치가 돼 있대요. 와,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보니까 뭐예요, 애들이 집에서 오락이나 하는 거죠, 뭐. 네, 나 같아도 오락하겠다, 뭐. 그리고 회사 격리돼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가 격리되고 나면 오락해야지, 뭐 할 거예요? 물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락을 해야죠. 게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수기는 그렇게 다가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웹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향 패턴을 저점 지지 잡고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좋아요. 긍정적입니다. 더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격이 벌어진 건 책임지고 가. 네. 이 5일과 20일선으로 책임을 지든 아니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서 책임을 지든 일단 너 책임지고 가라 이 얘기거든요. 책임을 져라. 네. 그래서 웹젠은 일단 단기적 조정의 양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면 여기요. 지지선 2만원입니다. 2만원이 이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만원 이상에서 계속 놀게 되면 그냥 홀딩. 쭉쭉쭉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일단 그 시점부터는 지금 이 매물대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 매물대가 되겠죠. 네, 27,000원대까지 그냥 쭉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어떤 대응들은 그때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포인트는 일단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다 써놓고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네,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단 우상향이기도 하고 추세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뭐 살짝 조정이 들어가 봤죠.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조금 들어갔다 마는 거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에 의한 부분으로 수혜를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게임주들의 하반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추세 또한 긍정적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지선만 잘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홀딩 하시면 되고요. 대신 2만원대죠. 2만원 수준에 저거 뭐라 그래, 저항대가 무너지면 매도로 대응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2만원 정도 여기 지지선이 이탈되게 되면요,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조정이 들어간 타이밍에서 매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서는 일단 손절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특별히 안 들어와, 지지선 잘 지켜줘, 그러면은 그냥 놔두시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웹젠 같은 경우는 일단 부담되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네. 부담되는 부분 사실 없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조금 들어와봤자 또 똑같이 지켜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 ENM 갈게요. ENM. CJ ENM이요. 여기 엔터죠? 엔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러던가? ENM이 넷마블? 맞나요? 맞나 아이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넷마블을 봐야 되지. 넷마블의 지분, 이게 아닌가? 여기가 아니었나? 방준혁, 이게 전부 다고 맞죠? CJ ENM 21.8% 맞잖아요. 그죠? 최대 주주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2대 주주로. 네, 맞아요. 여기서 아니라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넷마블, 이게 CJ ENM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 있어요. 게임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주가가 애매해지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연결되는 그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누워버리게 되면은요, 얘는 무슨 꼴이 되냐면 하향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슈팅한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향 추세의 그 포지션 안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럼 원래 내 추세를 찾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향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이걸 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향했죠. 바닥을 일단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갔다가까지 다 나왔을 때 뭐가 돼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한 거냐면 본전을 한 거야. 이게 얼마나 그냥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네. 뭐 보면은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 집콕족이라고 해요. 집콕족. 이 집콕족, 집에서만 노는 애들, 나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이 또 TV를 많이 본다 이거야.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일단은 이렇게 보면 컨텐츠 회사에게는 뭐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나 5G 관련한 재료들 있겠습니다만, 이번 코로나가 이번 그 질병 상황이 이런 그 CJ ENM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CJ ENM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네, 오후 이 하반기 시점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현재 단기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문제는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과정 속으로 그냥 다시 골인을 하게 되신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과정 속에서 다시 골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향 추세 속으로 들어간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점을 확보하는 상황이 된다면 추세의 전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시고요. 지지선은 11만 5천원, 11만 5천원, 11만 5천원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정하고 네. 홀딩 전략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네. 지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차트를 조금만 크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조정이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을 때는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내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저 끝바닥에서 곧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되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종목 진단이 모두 다 끝났고요. 네. CJENM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와야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